어, 무박 2일 훈련 받으시기가 어떻습니까? 예, 하룻밤 앉아도 죽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밤낮 3일을 자지 않고 전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군대에 RCT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연대 전투단 훈련인데 제가 그때 작전과에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낮 이틀을 꼬박 샜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근데 한 3일 되니까 서 있어도 졸리고 걸어가도 졸리고 정신이 몽롱해요. 그런 상태에서는 전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3일을 전투할 수 있으면 전투에 이긴다. 그걸 역으로 이용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걸 알고, 그러면 우리 군대가 밤낮 3일을 전투할 수 있으면, 안 자고 전투할 수 있으면 이긴다. 정말 이겼어요. 아니, 아랍 군대는 이틀이면 자는데 계속 쌈박질 걸어가지고 전투하면 뭐 이기겠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정신이 아주 깨끗하고 저쪽은 몽롱하니까. 그러면 사업도 밤낮 3일을 안 자고 사업하면 경제전쟁에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에는 그런 수단이 있어요. 뭡니까? 해모임 6개. 그것만 먹으면 밤낮 3일을 안 자고 뛸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증명을 해요. 제가 이렇게 겉은 멀쩡한데 이거 종합병원이거든요.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밥통을 잘라냈거든요. 캔서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척추도 토목공사를 좀 했고,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공수훈련 하다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5번 뛰어내렸는데, 그리고 이쪽에 맹장도 또 좀 풀아부름이 있어서 이것도 좀 손 좀 대고, 손은 안 된 데가 없어요. 여기도 또 테니스 하다 부러져가지고 손 좀 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운동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배터리가 방전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해모임을 먹고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데이비스 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남자 사장님들 하루에 6봉을 드시면 그 주체할 수 없는 정력을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사업하는데 밤낮 3일을 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 사장님들 혹시 이 남정네가 하체가 부실하다면 6포만 들게 하시면 아마 튼튼해질 겁니다. 야, 그런데 6포를 어떻게 먹나? 그렇게 되면 우리 또 박한길 회장님이 섭하지. 왜냐하면 지출을 정해놓고 그 이상 벌어버리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6봉 먹고 하루에 600포를 벌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강의했는데 아침에 금방 잊어버리고 6포를 어떻게 먹나? 그러면 곤란하죠. 하여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으니까 전 걸핏하면 배터리가 방전됐거든요. 그걸 물어보니까 병원에 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않는데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제너레이터거든요. 에너지 만들어내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힘이 나오지 않는다. 어제 그 8학년 3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가는데 옆으로 걸어가고, 시장 와서 버스 타려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보따리 놔두고 몸만 오고, 그런 게 없어져요, 사실은. 그런 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300년 이상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300년 만에 망하고, 어떤 것은 뭐 10년 만에 망하고, 수나라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망해버리고, 진나라 진시황 있잖아요. 천하를 통일했지만 15년 만에 망했어요. 다 그러니까 싸움으로 지고 셉니다.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도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데, 그때마다 영웅호걸들, 다시 말하면 뭐 말이 영웅호걸이지 전부 반란군들이죠. 전부 군벌들이죠. 일어나서 이제 나라를, 천하를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서는데, 그 주원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이제 명나라를 세웠어요. 명나라 태조가 돼, 황제가 됐죠. 명나라를 세우고 이제 좀 한가할 때에 봄날 이 뜰에 모여가지고, 뜰에 누구누구 모였냐 하면은 주원장하고 영의정, 우리 같으면 영의정하고 황후하고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참 모처럼 그동안 전쟁만 하다가 한가한데, 그 껍데기 거칠의 말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아주 진실된 얘기를 한 가지씩 해보자. 그러면 저쪽에 서 있는 저 뽕나무가 흔들흔들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상삼진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뽕나무 상자에다 세 가지, 뽕나무 상자에다가 석삼자에다가 참진자 해가지고 뽕나무의 세 가지 진실이다. 그러면 내가 황제니까 내가 먼저 얘기를 하지. 나는 참 무일푼에서 천하를 얻었는데, 천하의 황제가 됐는데, 그래도 이웃에 조그만 나라에서 뇌물 가져오면 그게 싫지가 않다. 그러니까 뽕나무가 흔들흔들했어요. 그 참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황후,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저도 아주 무일푼 거지에서 일구의 황후가 됐는데, 아침마다 조회에 참석하는 건장한 홍안의 미청년들을 보면 그 품에 안기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또 뽕나무가 흔들흔들했다고 그럽니다. 다음 영의정. 저는 폐하를 모시고 정말 거짓대에서 1인지하여 만인지상인 영의정이 됐는데, 그래도 한 자리가 욕심이 난다. 그러니까 또 뽕나무가 흔들흔들했다고 그럽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진급에 대한 욕심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욕심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폐가 망신하거나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서는 세 가지를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줬습니다. 즉 충분히 벌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벌겠다고 하는 거, 그걸 시스템으로 막아서 일정 수당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예양 문화를 정착시켜서 풍기문란이 일어나는 일을 없도록 했고, 그리고 어떤 베팅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불법적으로 레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승진을 하겠다고 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또는 공정하게 살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마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고 공정한 사회 건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박한길 회장님이 공부하지 마라, 돈이 없을수록 펑펑 써라, 그렇게 가끔 강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일주일간 해야 할 세미나를 1박 2일에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적으로, 학문적으로 도대체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대학이니까 학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어에 study라는 말이 있습니다. study. 영어에 study가 있는데, study, 우리가 그 한말의 영어를 받아들였으니까 저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study를 뭘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양 3국, 한중일, 이 동양 3국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의 85%가 한자예요. 한자 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말도 있는데 많이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럼 동양 삼국이 이 스터디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번역하는 게 다 달라요. 한자를 쓰는데 다 달라. 중국에서 오신 분 어디 스터디를 뭐라고 번역해요? 스터디. 글을 읽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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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다. 이렇게 되죠. 렌시, right? 렌시. 스터디를 렌시 이렇게 번역해요. 저 중국어 사관학교 때 2학점 교양과정으로 했거든요. 이건 책을 읽다입니다. 책을 읽다. 자, 일본에서 오신 분 스터디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 예? 뱅교. 뱅교스루 그러면 공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뱅교가 무슨 뜻이에요? 공부하다. 그런데 한자 그대로 하면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무지하게 하기 싫거든요, 그거. 공부하기가 재밌다는 사람은 천재이거나 미친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지하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번역 잘했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뱅교스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공부. 이게 뭐예요? 이거 기술공자, 지아비 부자. 저 아버지가 기술공이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지아비가 기술자다? 기술자 아버지? 아니, 아버지도 아니죠. 지아비 부자니까. 자기 남편이 기술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써놔봐요. 이게 이거예요. 어? 내 남편은 기술자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부가 나왔으니까 공부. 중국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네, 쿵후예요. 쿵후. 이소룡, 브루슬리. 쿵후. 그리고 저 쿵후 하는 데 있죠? 쿵. 중국은 이게 쿵후예요. 쿵후잖아요. 쿵후가 무슨 뜻입니까? 몸의 단련을 통해서 달인이 되는 경지. 이게 쿵후예요. 몸. 여러분들 이소룡 알죠? 이연걸. 하는 거예요? 쿵후. 자, 일본도 공부가 있어요. 뭐라고 발음하죠? 쿠. 그렇죠? 여기다가 쿠스루 이렇게 붙여주면 요리조리 궁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공부하는 뜻이 아니에요. 요리조리 하여간 요령을 한번 생각해보다. 그러면 이제 한국만 남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원래 공부라는 개념은 주자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예요. 요거니까 이게 이바지할 공, 도울 공, 공공, 힘쓸 공, 일할 공. 그렇죠? 공운을 세운다. 공적이다. 성공했다. 그 공이란 말이에요. 이건 도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부라는 개념은 주자학, 즉 성리학의 철학적 개념입니다. 개념으로 이바지하고 도운다. 그런 말이에요. 이바지하고 도운다. 그런데 성리학에서 공부는 이바지하고 도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몸의 단련입니다. 몸의 단련.
몸의 단련을 공부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몸의 단련, 머리를 쓰는, 머리는 몸에 달려 있는 거지 엉뚱한 데 달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개념 훈련을 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공부고, 청소를 하는 것도 공부고, 축구를 하는 것도 공부고,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고. 여러분 지금 여기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공부고. 다시 말하면 머리나 몸을 써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되는 것을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근래에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제 이 점수 따는 기계가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조상들이 스터디를 공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수신을 의미한다. 수신. 몸을 닦는다, 그 말이죠. 수신은 주자학,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몸을 닦는 것. 머리 개념 훈련도 시키고, 몸도 단련해서 행동을 바르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하는 것을 공부라 그랬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말을 알 겁니다. 수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제가 집을 가지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치국하고 뭐예요? 평천한다, 그 말이죠. 몸을 닦는 것이 먼저예요. 머리가 아니고, 머리는 이 앞에 또 있어요. 경물치지 성의 정심, 이렇게 있습니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전부 정신적인 겁니다. 경물은 사물 또는 어떤 사안,甚至이벤트입니다. 사안을 올바르게 파악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르게. 주자는 이것을 무슨 사물을 궁극적으로 탐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지식을 얻고, 이건 전부 뭡니까? 머리의 개념적 훈련이에요. 뜻을 성실하게 하고, 정심, 마음을 가다듬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몸이 나중에 나와요. 몸이 나중에 나오는 것은, 머리는 금방 돌아가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쉬는 시간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많던데, 마음은 담배를 끊어야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문제는 몸이에요. 알겠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머리로, 개념으로 하는 것은 즉각돼요. 즉각되는데, 이놈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의 중심은 어디가 있어요? 몸에 있습니다. 몸에. 이 몸뚱아리에 있어요. 몸뚱아리에. 이놈의 것이 말을 안 들어요. 돈을 벌고 싶은데 이게 자존심 상해서 물건 사러 수도 없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마음은 금방 부자가 되고 싶고 용감하게 나가서 마케팅 하고 싶고, 그런데 이놈은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그만둬야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수학 외우고 방정식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그 공부입니다. 왜? 머리의 훈련이잖아요. 훌륭한 공부예요. 훌륭한 공부. 의학 공부하고 법률 공부하고 공부예요. 그러나 청소하고 축구차하고 피겨스케이팅하고 골프하고 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공부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선순환의 법칙이 있고 하나는 악순환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공부는 이제 몸과 머리 다 두 개 다입니다. 선순환의 법칙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즉 나는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영어 하면 되고, 나는 골프에 아주 취미가 있다 그럼 골프 공부를 하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되면은 작은 성취를 이루게 되고, 작은 성취를 이루면 기분이 매우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대성한다. 그게 선순환의 법칙이요. 악순환의 법칙은 정반대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되지도 않고 신경질만 나고, 그러면서 잠재력이 점점 감소된다는 거예요. 하면 할 수가 있는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만다는 겁니다.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 예일 대학이 있죠.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1965년에 예일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과 예일 대학 졸업생 1,500명을 대상으로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이 졸업생들이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소에서 도대체 뭘 기준으로 직업 선택을 하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1,500명 중에 83%인 1,250명이 돈을 기준으로, 즉 연봉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다는 겁니다. 연봉 많이 주는데 기왕이면 벤처기업보다 삼성에, 이런 식으로 우선 연봉을, 기왕이면 애터미보다 현대,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83%인 1,250명. 나머지 17% 정도가 연봉에 관계없이 지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한 250명. 그래서 이 사람들을 20년간 추적을 했어요. 20년 후에 어떻게 돼 있는가 보자. 추적했더니 그의 졸업생 1,500명 중에 101명이 백만장자가 돼 있었어요. 인류대학들이니까 백만장자가 돼 있었는데, 연봉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한 사람 중에, 즉 돈을 보고 눈앞에 이익을 보고 직업을 선택한 사람 중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 나머지 100명은 지금 현재 소득은 많지 않지만은 자기가 좋아하고 전망이 좋은 곳에 들어간 사람이 100명이 백만장자가 돼 있었어요. 이게 선순환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할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면 논팽이 되지. 어제 8학년 3반 반팽이인데 온팽이가 옆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근데 다 반팽이만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완전 쫄딱 망하는 거지. 그 중에는 가끔 온팽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런 게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여러분들 박지성이한테 수학 삼각함수 풀하게 봐요. 미쳐버리겠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박세리한테 공학 공부하라 봐요.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하면은 성공한다. 그것이 공부예요, 공부.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필요한 공부가 돼요. 여러분 박세리 어떻습니까? 미국 기자가 뭐라고 시불시불 하는데 인터뷰 그냥 하잖아요. 언제 영어 공부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LPG에서 뛰려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되는 거지. 억지로 영어 선생님이 시켜봐요. 안 하는 거지 그건. 박시성 영어 잘합니다. 영어 잘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려면 영어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볼 보내라겠는데 지가 몰고 간다거나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볼 받으라겠는데 저 혼자 뛰어간다거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인도가 딱 그래. 인도가 인구가 중국 다음이잖아요. 인도에서 오신 분 인구가 지금 12억이죠. 근데 인도가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가 25개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공문서 하나 내려보내는데 1페이지 공문서면 거의 25장이 붙어야 돼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그렇게 12억이나 되는데 세계 스포츠 대회에 나오면 꼭 꼴찌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각 주에 보면 스타 플레이가 있답니다. 스타 플레이가 있는데
서로 말을 못 알아가지고 이 자식이 볼을 보내라고 그러는지 뭐 어디로 차라고 그러는지 못 알아듣고, 또 종교가 달라가지고 종교 힌두교 그다음에 뭡니까 이슬람교 무슨 뭐 시어파 무슨 파 해가지고 연습할 시간에 어떤 놈은 기도로 가고 뭐 그따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국의 스타 프로를 모으는 것보다 한 주에 동네 축구팀 데려오는 게 더 낫답니다. 그래서 맨날 꼴찌만 하는 거지.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거기에 달인이 됩니다. 달인이 돼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돈을 펑펑 쓰라는 것은 낭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투자하지 않고 거기서 소득을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잊어버려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꽁수를 부려가지고 라인을 어떻게 딱 해가지고 돈 벌었다. 공짜 같은데 누군가는 손해봤어요.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생긴 게 없어요. 누군가는 손해봤다. 그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하냐. 투자는 부모의 관심입니다. 관심, 자녀에 대한 관심. 그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냐에 따라서 부모의 자식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증명이 돼 있어요. 옷을 하나 입혀도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하게 입히면 그놈 옷 입는 습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외모는 지금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외모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이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막 프로그램 하는데 엄마 컴퓨터 하나 사줘. 야 임마 돈 없어. 하여간 빚을 내더라도 그럼 컴퓨터 사줘야 돼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했어요. 빌 게이츠.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미쳐.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알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잠도 안 자고 옆에 워싱턴 대학에 가서 컴퓨터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들어갔죠. 2년 다니다 그만 중퇴했어요. 왜 그거 다닐 필요가 없거든. 이미 머리에 지금 이제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하버드 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그럼 그만 놓았어요. 하버드.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50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50조 재산이. 50조. 땡전 한 푼 없는데 그렇게 됐어요. 왜? 부모가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해줬어요. 지원해줬어요. 컴퓨터 학원에 갈 돈 없어? 줄게 가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이름만 공부를 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거 공부인데 그게.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타고 싶다 그러면 돈 없어서 스케이트 사줘야 된다 그 말이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크게 돈을 쓰라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62년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어요. 그때 무슨 사회였어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렇죠? 보릿고개. 여기 지금 이 40대 이상은 보릿고개를 알지 모르는데 30대는 보릿고개를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게 봄에 지난 가을에 농사지은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익지 않고 그게 보릿고개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쌀은 떨어졌지 보리는 익지 않았지. 그러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껍데기 벗기면 무지하게 맛있죠. 맛은 있는데 조금 먹고 나면 변비가 걸려요. 그렇죠? 나오질 않아. 이놈의 송진이 굳어가지고. 저도 경험 많이 했거든. 무지하게 맛있어요. 그 몽땅 먹으면 변이 나오질 않아요. 그게 보릿고개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경제개발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농업국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세계 몇 등입니까? 인구 밀도 단위 면적당 사는 인구 3등입니다. 1등이 방글라데시란 나라이고 2등이 대만이고 대한민국이 3등이에요. 인구 밀도가. 대충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현재 면적이 99,900 뭐 얼마인데 계속 간척 사업하고 있으니까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인구가 5천만이에요. 통계적으로는 4,800 몇십만인데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불법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5천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평방킬로미터당 인구가 몇 명 살아요? 500명 살잖아요. 500명. 방글라데시가 한 600명. 대만이 우리보다 조금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을 보세요. 우리 산악이 몇 퍼센트예요? 지금 뭐 많이 까뭉개 가지고 한 65%, 60% 됩니다. 농사 지을 땅이 거기다 공장 지어야지, 집 지어야지, 아파트 지어야지, 도로 내야지, 댐 막아야지 하면 경지 면적이 형편없이 작아요.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우리 젊은 사업자분 식량 자급률, 우리 땅에서 나는 걸로 먹고 사는데 식량 자급률 몇 퍼센트나 돼요? 예? 30%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곡물은 600만 톤 정도 나요. 그런데 수입을 한 1200만 톤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식량 자급률이 70%예요. 달러가 없으니까 30%를 수입 못해서 지금 쫄쫄 굶고 앉아있고, 우리는 30%밖에 안 되는데 달러가 많으니까 몽땅 사다가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 법석이 엄청나게 먹고서. 차이는 뭐예요? 달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땅에서 식량이 많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식량을 사올 수 있는 달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시장에 가보세요. 전부 중국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달러를 어떻게 벌어요? 우리 물건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려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우리는 농업국으로선 도저히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공업화. 공장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공장 기계라든가 공장 설비, 기술 이런 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걸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장을 지어 놓으면 뭐예요? 우리나라 원료가 하나도 없어요. 원료가 없잖아요. 지하자원이 없어요. 지하자원이. 죄다 해외에서 사와요. 그거 공짜로 줍니까? 달러를 줘야 줘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돈 없으니까 그냥 농사지어서 콩 한 조각도 열이 나눠 먹는데 그냥 나눠 먹고 살지. 그랬으면 지금도 계속 콩 한 조각 가지고 열이 나눠 먹고 앉았을 거예요. 해외에서 돈을 왕창 빌려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포항제철 어디가 있습니까? 그야 당연히 포항에 있지. 광양제철 어디가 있습니까? 광양에 있지. 현대제철 어디가 있습니까? 당진에 있지. 인천제철 어디가 있어요? 인천에 있지. 그 제철 공장 공통점이 뭐예요? 퀴즈. 바닷가에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 바닷가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거 매우 이상한 겁니다. 원래 공학을 하시는 분 있겠지만은 공업 입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업 입지론에서 제철 공장은 산중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바우덩어리를 캐내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녹여서 쇠만 가져오는 게 수송비가 덜 들어요. 그리고 제철 공장에 들어가는 유연탄도 어디가 있어요? 산에가 있지 바다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또 제철 공장에 들어가는 게 석회석이 들어갑니다. 유연탄, 석회석, 철광석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 전부 산에서 나니까 산중에 공장을 지어서 쇠를 뽑아서 가져오는 게 수송비가 적게 들어요. 거기서 뭐 석회석 싣고 올라, 유연탄 싣고 올라, 무슨 바위덩어리 싣고 올라, 그러면 수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수송비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우리 땅에 전혀 안 나니까 바닷가에 지어놔야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지어놓은 거예요. 죄다 바닷가에 다 지어놓은 거예요. 산중에 안 지어놨어요. 그러면 그거 사오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돼. 달러가.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투자를 안 했으면 지금도 그 모양 굽고 올 거예요. 해외에서 돈을 왕창 빌려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외채 만국농가에 나왔지만 지금 다 갖고 순채권국이 됐습니다. 순채권국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빌려준 돈이 우리가 빌려온 돈보다 많다 그런 말이에요. 예. 빌려준 돈이 지금 한 2,700억 불 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외화 준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외화 준비 자산은 우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그 국내 가만 놔두면 이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각국에 예금을 해놨어요. 그래야 나중에 국가 비상사태 벌어지면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도 거의 대부분이 미 연방준비은행 퍽스나트 창고에다가 맡겨놨고 국내 또 금이 있습니다. 지방에 이 한국은행 지점에 금이
뭐 그거 원장에 또 털러 가실 분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털러 가도 모릅니다. 한국은행에 금이 어디 있는지는 딱 세 사람만 알아요. 한국은행장하고 그걸 보관하고 있는 세 사람만 알고 있어요. 금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카운트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외 자산이 또 우리가 빌려준 돈이 해외에서 우리가 빌려온 돈보다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채권이죠. 채권국이. 그러니까 그 우리 자급자족 해보자. 자력갱생. 그 아주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아주 즐겨 쓰는 말인데 자력갱생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해외에서 기계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 기계 속에 기술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기술이 그 수준 이상 되지 않으면 그런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970년대, 60년대 우리 섬유기계 만들었습니다. 섬유기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한 섬유기계가 더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거 안 쓰고 뭘 쓰겠어요? 일본 걸 써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로 만든 제품의 품질의 차이가 나니까 수출이 안 돼요. 좋은 기계를 안 만들면. 자, 그런 의미에서 돈을 펑펑 쓰라는 게 자녀에게 투자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은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환경이고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opportunity이고 환경이고 기회예요. 그걸 안 만들어주면 보고 자라는 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빈곤 DNA가 들어가요. 아이고 나는 가난하지.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런 게 무의식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는 항상 자신감을 넣어줘야 되고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지가 좋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면 빚을 내더라도 사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를 잘하면 축구화를 사줘야 되고 그거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거 공도 사줘야 되고 이마 돈 없어 이마 자식 하라는 공부나 하고 볼만 차고 있어 이 자식. 그 볼 차는 게 공부라니까요. 박시정 선수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죠. 지금 연봉이 얼마예요? 광고 제외하고 연봉이 75억이에요. 볼 차가지고 얼마나 공부 잘했어요. 그렇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도 한 달에 300만 원 번이라고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그런데 이 박지성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나오라고 하면 좀 뛰고 75억. 얼마나 공부 잘했어요. 그렇죠? 박세리 어떻습니까? 국민학교 6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골프했어요. 상금 보니까 상금만 광고 말고 잡지책 보니까 박세리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 광고 말고 상금만 120억이에요. 1000만 불이 넘었으니까. 그 박세리 공부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돈을 펑펑 써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몸 공부, 머리 공부, 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하룻밤 하고 말았다. 그게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시간. 다시 말하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정도 이상의 시간은 투자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예가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예가 없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예가 없고 골프 선수도 예가 없고 축구 선수, 피겨 선수, 머리를 쓰는 것, 몸을 쓰는 것 다 예가 없어요. 절대 시간. 절대적으로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몇 시간이냐면 1만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투자 안 하고
이거 투자 안 하고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펀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머리를 쓰는 일이건 노벨상을 받는 일이건 의사이건 축구선수이건 피겨선수이건 기술자건 다 마찬가지다. 1만 시간.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투자를 해서 1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10년. 3시간씩 10년이 걸려요. 오늘 생각해 봐요. 의사들한테 몇 년 걸려요? 11년 걸려요. 10년 걸립니다.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해보세요. 10년 걸리죠. 박사학위 받는데 몇 년 걸려요? 10년 걸립니다. 대학 4년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하는데 5, 6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10년. 우리 박세리 1989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골프채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LPGA 우승한 게 언제예요? 텔레비전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IMF 때 1998년이에요.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 걸렸어요. 박세리가 연습 어떻겠다는 건 다 봤죠? 정말 엄청나게 연습했어요. 딱 10년 만에 LPGA 우승을 합니다. 박지성이 1991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볼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볼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에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그 중간에는 계속 찬물만 먹었어요. 왜? 몸이 왜소해가지고 데려가는 데가 없어. 그런데 무지하게 연습한 거죠. 허정무 감독 눈에 딱 띄었어요. 아이고 저놈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뒤로 승승장구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국가대표, 지금까지 2000년에 국가대표가 되고 지금까지 국가대표. 그래서 연봉 75억. 좀 쓸만하겠죠, 그 정도면. 딱 10년 걸렸어요.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7살 때 시작했죠. 1996년에 시작했어요. 계속 넘어지면서 연습했죠. 세계 주니어 그랑프리 챔피언십 금메달을 딴 게 2005년입니다. 10년이죠. 10년 전에 뭐 세 사람 만나서 약속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저렇게 하자. 그럼 저렇게 하자. 딱 10년씩이에요. 여기서 시간 투자는 몰입을 의미합니다. 몰입. 그러니까 열심히 그것에 빠져서 빠질 몰자죠. 빠질 몰자 들어갈 입자니까 빠져 들어간다. 다시 미쳤다 그 말이에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하느냐? 천만의 말씀. 머리가 안만 좋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아까 수신 얘기했죠.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머리 IQ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 그래요. 만약에 머리 가지고 승부를 한다면 IQ 200짜리가 노벨상 다 타야지. 그러잖아요. 하버드 나온 놈이 다 타야지. 하버드 나온 사람, 노벨상 사람 별 사람 없어요. 전부 그 시골 칼리지 나온 사람들이. 일정 이상 수준만 되면은 노력의 결과로 성공하는 것이지 머리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공평하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IQ가 130 이상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바로 몰입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3시간 정도 몰입하면 그렇게 되니 6시간 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5년이 걸립니다. 6시간 하면 5년 만에 달성할 수 있어요. 5년. 이 애터미 사업은 그렇게 무슨 5차 방정식을 푼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니까 하루에 10시간 투입할 수 있습니다. 10시간 투입한다는 게 맨날 돌아다니다 그런 말 아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리크루팅할 파트너나 고객,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런 취미가 뭐고, 가족은 어떻게 해서, 소득은 어떻게, 고향은 어디고, 그런 거 연구하는 것도 몰입이야. 그렇죠? 따라서 하루에 10시간 투자를 하면 몇 년 걸려요? 3년 걸려요. 2년 국에 3년 걸려요. 우리 김영숙 공무원 3년만 했잖아요. 총장 됐잖아요. 그냥 그 나이롱뽕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뛰었어요.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자기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적당히 수를 써서 한번 돈벌이 해볼까? 그러면 그건 사기치는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나이에 관계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다는 걸 어제 8학년 3반 할머니가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렇죠? 나이와 관계없다. 또 학력에도 관계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발명왕 누구예요? 에디슨.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요? 초등학교 3개월 다녔어요. 3개월 만에 담임선생한테서 내 평생에 이렇게 미련한 놈 처음 봤다고 쫓아내버렸어요. 이렇게 미련한 놈 처음 봤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땠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이 미련 등신아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디슨이 나중에 인터뷰하거나 책을 쓰거나 꼭 나오는 게 어머니야. 나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구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못 가르치면 내가 가르치겠다 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실험 계속 했어요. 무려 발명품이 1093가지. 특허가 1093가지. 우리가 쓰는 영사기, 축음기, 탄소 전화기 다 만들어냈어요. 그 양반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면 그 양반은 그냥 만들어냈냐? 그렇잖아요. 그 양반 책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할 수가 있냐는 거야. 전구 만드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요? 에디슨이 직접 한 말은 10,000번 실패했다고 돼 있어요. 10,000번. 에디슨의 어록을 보면은 자기 입으로는 10,000번 실패했다는 뜻, 옆에서 누구는 또 3,000번 실패했다는데 에디슨 말이 맞겠지 뭐. 자기 친구가 물었어요. 이 사람아, 자네는 10,000번이나 실패하고도 또 실험하나?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놈아 실패라니. 나는 불이 안 켜지는 방법을 10,000가지나 알아냈다 이놈아. 그래가지고 백열 전등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다고. 전등을 만들어냈어요. 10,000번 이상씩. 야, 그 정도 집념이면 하나님도 포기하겠죠. 아이고, 이놈 참 되게 끈질기다. 만들어냈어요. 미국의 GE라는 회사 있죠? GE. 그게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세계 최고 기업입니다.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그거. 에디슨이. 초등학교 3개월짜리가 만든 거예요, 그거. 학력이 높아. 에디슨 나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때. 시내에 가면 KFC 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커널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할랜드 샌더스. 이 양반은 또 이 양반도 학력이 아주 형편없어.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엄마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퇴했어요. 그리고 10살 때 이제 드디어 노동판에 뛰어들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농장 노동부, 철도 노동부, 유람선 노동자, 외판원, 이제 보험 외판원, 청소부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돈 좀 모아가지고 20살 때,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동안 모아놓은 것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알거지가 되면 왜 마누라한테 도망가는 거 몰라. 마누라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또 노동판에 또 뛰어듭니다. 노동판에 또 뛰어들어요. 주유소 노동자 무슨 노동자 아주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노동판을 뛰어들어요. 그러다가 주유소에 기름 넣고 있는데 관광객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마을은 먹을 게 없나?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번뜩 머리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닭튀김 요리. 닭튀김 요리. 우리 어머니가 그 닭튀김 요리를 무지하게 잘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닭을 사다가 닭튀김 요리를 해보니까 지가 먹어보니까 무지하게 맛있거든. 다른 놈한테 먹어보라 그래서 맛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그 당시에는 없었던 맛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레시피를 만들고 좋은 닭을 고르는 법을 알고 그래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창업. 회사를 만들어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얼마 가지고? 105달러 가지고. 105달러면 지금 돈으로 오면 뭐 얼마나 되나 봐. 한 12만 원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요. 그때가 나이가 65세. 65세. 105달러 가지고 40년간 20대 때 쫄딱 망해가지고 또 40년간 노동하다가 105달러 벌어가지고 겨우 65세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샌더스는 커널 할랜드 샌더스, 원래 할랜드 샌더스인데 켄터키 주지사가 명예 대령 계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할랜드 샌더스보다는 커널 샌더스 대령으로 더 유명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간판 보면은 수염 허옇게 나고 하얀 옷 입은 그 영감님, 그분이 할랜드 샌더스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커널 샌더스 그럽니다. 샌더스 대령.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자기가 구멍가게 세를 내서 치킨점을 해도 호구지책은 됩니다. 왜? 맛이 좋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생소했던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동네에 구멍가게 내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 그래가지고 자기는 레시피하고 그것을 튀기는 기술, 좋은 닭을 고르는 법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레스토랑이 자기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하면은 자기는 그런 기술을 대주고 로얄티를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센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프랜차이즈 전부 가입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입시키고 여기서 또 가입시키고 여기서 또 가입시키고 이렇게 하면 뭐야? 이게 네트워크 아니야? 네트워크를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기다 구멍가게 하나 내가지고 닭튀김 팔고 앉았으면 호구시책은 되겠지만 부자는 못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레시피 가지고 그다음 튀김 기술 가지고 그건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닭을 튀겨가지고 레스토랑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프랜차이즈로 가맹하고 나한테 로얄티를 얼마 주라. 말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그것도 뭐 이쁘고 젊은 사람이면 몰라. 몸은 뚱뚱한 영감탱이가 와가지고 무슨 기술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놈 미친놈 아닌가. 그래가지고 무려 전 미국을 3년을 돌아다닙니다. 거절을 몇 번 당했냐면 그걸 유명한 1009번의 거절이에요. 1009번을 당해요. 1009번. 1009번에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3년 동안 아주 발이 부르트게 미국을 쫓아다녔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땅덩어리 규모가 다릅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비행기 타면? 1시간인가요? 1시간 반? 그 정도 1시간? 뉴욕에서 LA까지 몇 시간 걸려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 걸리죠? 뉴욕에서 LA까지. 예? 한 6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럼 미국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가 알겠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1시간 걸리는데 뉴욕에서 LA까지 6시간이 걸리니까 땅덩어리가 얼마나 컸어요. 거길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1010번째 성공을 합니다. 1010번째. 몇 년 만이에요? 10시간 투자해서 3년 만에 성공을 해요. 이때가 그러니까
68세. 그렇죠? 3년 돌아다녔으니까. KFC를 창업해서 프랜차이즈 1호 가맹점을 성공시켰는데 3년이 걸렸으니까 68세에 KFC가 드디어 프랜차이즈 본사로 등장합니다. 이때가 68세예요. 여기 6학년 8반 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창업해도 KFC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에 약 2만여 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됐습니다. 이 양반은 돌아가셨어요. 1980년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입, 하루에 10시간 이상 몰입하면 3년이면 된다. 그거 안 하고 학력도 필요 없고 연령도 관계없다. 단지 내가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러면 1만 시간만 투입하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만일에 샌더스 대령이, 커널 샌더스가 아이고 나는 구멍가게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부자가 돼요 못 돼요? 동네에서 튀김닭집 해가지고 부자 못 됩니다. 뭘 생각한 거예요? 시스템을 생각한 거예요.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부자 못 됩니다. 부자 못 돼요. 서울대학 아니라 뭐 하버드를 나와도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연봉 4,500, 4,5천 받아가지고는 부자 못 돼요. 그거 쓰느라고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시스템을 가진 게 아니고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좀비 PC처럼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시스템을 갖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어떻습니까? 그 기업을 창업한다고 말이에요.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었다.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스템 메이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줘. 샌더스 어떻습니까? 자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안 했어요. 다리가 부러지게 돌아다니면서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거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사면 돼요. 아까 프랜차이즈 가맹해가지고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러면 뭐 원료 걱정할 거 없지, 기술 걱정할 거 없지. 거기서 선전 다 해주지. 가만히 경영만 목만 좋으면 돈벌이 됩니다. 돈벌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도 저쪽 분당, 제가 사는 분당 서현역에 조그마한 커피 가게인데 전부 다 거의 사무실이 많아가지고 테이크아웃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게가 이렇게 한 평만 되면 돼요. 한 평만. 거기 앉아서 먹는 사람은 없고 전부 사무실이니까 점심 먹고 젊은이들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커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월 뭐 아가씨 봉급 주고 세 주고 월 얼마나 남습니까? 그러니까 600만 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그거 한 10개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지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값만 해도 한 1억 들어요. 목 좋은 데는 렌트비 무지하게 날라갑니다. 뭐 그렇게 돈 가지고 계시면 가서 한번 해보세요. 또 한 500억 가지고 계신다면 강남에 오피스 건물 하나 사면 됩니다. 그럼 누가 일을 해줘요? 건물이 일을 해줘요. 그렇죠? 건물은 생산자입니다. 그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생산을 합니다. 건물은 자본에 들어가거든요. 그 건물이 내 대신 일을 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가 그걸 빌려 쓰도록 어떤 놈인가 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도와줘요. 난 가만히 있어도 맨날 골프 치고 돌아다녀도 500억짜리 오피스 빌딩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기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시스템에 들어오면 돼요.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는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바로 애터미가 그런 시스템을 제공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가입비 나라 그랬어요, 인물 시험 봤어요, 토플 시험 봤어요. 시험 하나도 안 봤잖아요. 뭐 마라톤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시스템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모든 시스템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빨대 비즈니스를 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위에 사람이 다 빨아먹고 밑에는 고생만, 다리가 부러지게 해야지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즉 시스템 4가지가 갖춰야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회사가 제공하고 단지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도 못하면 그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애터미가 제공하는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첫째는 절대 제품입니다. 절대 제품. 이것은 아이템 플러스 품질입니다. 아이템 플러스 품질. 절대니까 상대적인 것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 여기 해모힘과 여기 이제 화장품 등 뭐 세제 그다음에 이제 치약 들은 게 있는데, 해모힘은 당귀, 청궁, 백출에서 성분을 뽑아내서 뒤범벅 해놨다. 그게 아니에요. 해모힘이라는 신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신물질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암만 3가지를 뒤범벅해서 삶고 굽고 해봐야 그 물질이 안 나와요. 이건 원자력 연구소에서 방사선 기술로 신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신물질은 지구상의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제품이 되는 거예요. 절대 제품. 다른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거 못 만들어. 어떻게 만들겠어요? 신물질인데. 신물질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신약 하나 만드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아마 100년이 가도 못 만들어요. 다른 놈들은 100년이 가도 못 만들어요. 저걸 못 만든다고. 저거 화장품 마찬가지죠. 절대 아이템이에요. 유효 성분을 500배나 집어넣어서 100배 좋은 화장품. 그거 누가 만들겠어요? 그거? 방사선 기술이 아니면, 원자력 연구소 아니면 못 만들어요. 이 화장품은 껍데기를 아름답게 해주는 거야, 이거예요. 공사 안 해도 껍데기만 이렇게 아름답게 해줘. 밖에다 바르는 거죠. 해모임은 안에다 바르는 거야. 그렇죠? 안팎이 맞아야 여기가 윤이 날 거 아니에요. 안에다 바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못 먹고 100만 원 저축했더니 아파가지고 200만 원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형편없는 투자를 왜 하냐 말이야. 잘 먹고 건강하게 뛰는 게 돈벌이가 더 돼요. 병원에 가봐요. 엄청나게 돈 많이 달라 그러죠. 한검사 또 오라 그러고 한검사 또 오라 그러고 맨날 사진 찍고 피 뽑고, 그러면 피는 다 뽑아도 어느 놈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뽑아요. 계속 뽑아. 죽겠어 그냥. 저놈이 뽑았는데 또 뽑아. 맨날 무슨 병 가져오라 그러고, 병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뭐 어느 놈이 먹었든지 나중에 소식이 없어요 뭐. 응? 아예 처음부터 잘 먹고 건강해서 많이 버는 게 더 나아요. 그게 투자의 법칙이에요. 투자. 그래서 이걸 안팎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다 에너지가 생기고 돈벌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박정수 총장님이 꼭 껍데기만 바른 게 아닙니다. 그 절대 미모가 된 게 어제 아라비아 공주처럼 턱 나왔잖아요. 세헤라자데. 그 세헤라자데. 자, 이 절대 제품을
상대할, 경쟁할 아이템이 없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다. 그러면 이걸 비싸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절대 가격. 더 이상 거품을 뺄 수 없을 정도로 극저 가격으로 매겨놨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 절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줬다. 모든 거품 버블을 완전히 제거했다. 세 번째, 절대 시스템. 절대 시스템이니까 이것은 국내에 있는 네트워크, 해외에 있는 네트워크, 어떤 시스템하고 비교해도 도덕적이고 우수하다. 그건 말이야. 비교할 데가 없다. 절대적이다. 이건 앱솔루트하다. 도덕적이고 우수하다. 양심에 전혀 거릴 것이 없다. 내가 이 물건을 내 친구에게 소개해도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 내가 내 친구에게 이 사업을 설명해도 양심적으로 거리낄 것이 없다. 이거 절대 시스템이에요. 경영진은 사기꾼이 아니다. 빨대 마케팅을 안 넣는다. 이게 절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는 회사가 제공합니다. 절대 아이템, 절대 가격, 절대 시스템. 나머지 우리 사업자분은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 절대 시간. 절대 시간 투자.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요건 앞에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성질 것이 아니에요. 이건 회사가 어떤 회사든지 저걸 제공하지 않으면,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제품. 아마 이 중에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자석 담요 산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거 지금 짐 어디 골방에 처박아 놨는데 이사 버리기도 아깝고 저게 쓰기도 별 불편하고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자석 담요 이불 30만 원, 50만 원, 어떤 건 100만 원. 그건 절대 아이템이 아니에요. 왜? 그런 제품은 얼마든지 나오거든. 얼마든지 있거든. 그 회사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절대 가격. 완전히 바가지 씌우는, 내가 만약에 그 사고를 안 하면 그걸 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제품을 그 가격에 사라 그러면 그게 절대 가격이 아니지. 그건 바가지 가격이지. 절대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다 빨아먹고 밑에 진짜 어려운 하급 사업자들은 전혀 소득이 없는, 써봐야 쓸수록 손해만 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절대 시간을 투자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침에 한 10시에나 센터에 나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다가 신문 뚜적뚜적 하면서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죽일 놈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다가 한 3시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술술 퇴근해 볼까? 그건 시간 투자가 아니고 시간 낭비예요. 시간 투자하고 낭비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 투자는 거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 밥을 먹거나 무슨 잠을 자나, 잠잘 때 꿈에 나타나요. 그거 나타납니다. 진짜 연구를 해보면 나타나요. 꿈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떠오른 게 아니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거기 앉아있으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마침 그때 떠오르는 거지, 화장실에 가니까 떠오르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샤워하다 떠오르기도 하고, 그건 샤워를 하니까 떠오르는 게, 물을 맞으니까 떠올랐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는데 하필 그 시간에 떠올랐다 그 말이에요. 아이디어가 무슨 일인가 몰입하면, 1만 시간 이상 몰입하면, 하루에 3시간 몰입하면 10년 걸리고 6시간 몰입하면 6년 걸립니다. 5년이 걸립니다. 10시간 몰입하면 3년이면 여러분 다 로얄 마스터 총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앞에 시스템 3개는 회사가 제공해 줍니다. 나머지 오직 학력도 필요 없고 연령도 별 필요 없어요. 오직 거기에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공부를 하면 된다. 공부. 머리 공부와 몸 공부입니다. 알겠죠? 몸 공부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번 물면 저 고객, 그다음에 저 파트너 머리로 연구를 해야지. 고향은 어딘지, 이름은 뭔지,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은 어떻게 되고, 저 사람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고, 그 머리를 써서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공부와 몸 공부.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가서 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몸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면 친해져요.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In sight, in mind. 보면 가까워지고 안 보면 멀어져요. 자꾸 만나면 돼요. 만나면 돼요. 자, 여러분 모두 1만 시간 이상 절대 시간을 투자해서 3년 후에 전부 총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